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에서 이틀 연속 반등세가 이어가는 모습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요. 단 하루 전날만 해도 지표가 일찍 좋아서 주식시장에 올랐는데 간밤에는 지표가 안 좋아서 또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무게감 있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보도됐는데 1.8%밖에 안 되면서 이런 분위기로는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못한다라는 시장의 어떤 기대감과 배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대표적 매파였던 제프리 레커 총재도 이럴 줄 알았다라면서 미국 경제 부진한 성장세를 이미 예측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8%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는 앞서 나온 수정치와 시장 전망치 2.4%를 크게 밑도는 것인데요. 1분기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건 소비와 기업 투자, 수출 등이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뉴욕 증시는 1분기 성장률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가 1% 내외로 올랐는데요. S&P 500 지수는 1,60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중국의 신용 경색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미국의 1분기 성장률 부진으로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유럽도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 완화와 독일의 투자자 신뢰지수 호조세에 힘입어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프랑스는 2% 이상 급등했는데 독일 증시도 1.6%가량 올랐습니다. 양적 완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 힘이 됐습니다.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부진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시기도 임박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도 연준의 양적 완화 조치는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의 금값은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8월 인도분 금은 뉴욕 거래소에서 전날보다 45.30달러, 3.6% 급락한 온스당 1229.80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 2010년 8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렇듯 미국의 1분기 GDP가 좋지 않게 나온 것이 오히려 호재로 읽히면서 뉴욕과 유럽이 올랐는데 글로벌 증시 동반 급등세, 우리도 좀 편승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릴게요. 부진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놓고 시장은 일단 좋게 해석했는데요. 우리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은 어떤 해석을 내놓으실지 잠시 후에 또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볼 텐데요.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호 부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초가 공략주가 LG 디스플레이였죠. 시초가 대비 한 1.56% 정도 오르는 모습도 포착됐었는데 AS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올해 2분기 실적의 예상치 좀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 낙폭이 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방을 좀 경색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하반기에 강한 실적 성장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플과 LG전자의 그 스마트폰 제품 출시 시점과 좀 중립되면서 하반기 실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PBR도 지금 9배 정도 수준 이하에 지금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트한 25,000원 어제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28,000원 목표가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BH라고요? 네, BH IT 부품주 최근 낙폭가 된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요. FCD 전문은 없습니다. 중소기업 벤처 중소기업이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국내외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휴대폰, LCD, TV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분기 실적 원전 기대감입니다. 2분기 영리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946억과 79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각각 28%와 3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갤럭시 S4 매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따른 본격화가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아울러 삼성전자 기타 신제품 동향 매출도 견조하게 좀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하면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커진 상황이고요. 주요 제품은 디스플레이와 터치 패널용 FPCB이고 올해 삼성 스마트폰 내 점유율이 35% 사이, 그리고 태블릿 PC 내에서는 40%, 또 LG 스마트폰에서도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부품사 품질 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아왔고 스마트폰 제품 신제품 초기 부품 공사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BH 역시 마찬가지로 실질 향상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증설과 증량을 통해서 지난해 말 월 매출 250억 수준의 캐파에서 올해 6월 말에는 350억 수준의 수준으로 이제 캐파가 증가하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 메리트인데요. 현실적으로 올해 실적이 지난해 대비해서 63% 증가한 매출액 3,740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아까 307억을 전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현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LG전자와 삼성전자를 모두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 양사가 스마트 기기 출하를 하면서 역시 수혜를 보실 수 있는 종목이 BH입니다. 그래서 현 주가가 10,000원대인데 지금 올해 실적 대비해서 18,000원대 시장 컨센서스 적정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낙폭과대 기회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낙폭과대 그리고 전일 밑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바닥도 조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들어간다면 목표가 어느 정도 보십니까?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1,000원대까지 보겠고요. 그 이상 제가 시장 컨센서스 적정 밸류에이션을 18,000원대까지 본다고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가 얼마만큼 개성성 출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1,000원 이상의 목표가를 충분히 설정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9,000원 하회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 BH 단기 목표가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강정훈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 우리 시장 곧 있으면 열릴 것 같습니다. 전일 생각해보면 코스피는 이달 들어 11% 넘게 하락한 상태에서 엿새 만에 아주 어렵게 겨우겨우 하지만 미미하게 반등에 성공을 했었죠. 코스닥은 그렇지만 그 전일 5% 넘게 폭락했던 탓인지 전일 제법 강한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미국의 양적 완화 지속 기대감이 나온 상황, 그리고 앞서 이미 중국의 어떤 신용경색, 버블에 대한 우려가 조금 많이 완화된 시점인데 오늘 얼마만큼 또 깔끔하게 거래소가 올라와 줄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어제 미리 아우가 좀 힘을 내준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제 막 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 꽤 괜찮은 지수 보이네요. 출발 상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임형식 전문가님과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800 보이네요. 네,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진짜 코스피가 반등다운 반등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후장에 안 빠지겠죠? 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네. 네, 현재 그 코스피 지수 23포인트 상승한 1,807포인트로서 일단은 5일선에 안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의 그 반등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일단은 뭐 다시 한번 2.5%대 강한 그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 5일선 대인 130만 원 밑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여부는 지켜봐야겠고요. 반면에 현대차가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죠. 2% 가까운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현대모비스, 기아차가 더불어서 자동차 섹터가 여전히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뭐 포스코 여전히 한 29만 원대, 30만 원대 전후에서 바닥을 다지기 위한 노력이 현재 진행 중에 놓여 있고, 금일은 뭐 LG화학이 의외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2.5% 상승한 24만 원대로서 5일선에 안착하는 모멘텀이 현재 전개되고 있고, 역시 52주 신저가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도 현재 2.6% 상승한 13만 원대로서 5일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선조정 받은 종목군들의 반등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민영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우리금융이 금일도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2.4% 상승한 10,000원대를 형성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부군들의 그런 흐름과 함께 낙폭과대주인 경기민감주 쪽으로 빠른 반등 모멘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아주 깔끔하게 오늘 1.5% 정도 갭상승하면서 또 외국인이 선현물 모두 사면서 오늘 1,800을 개장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출발 상황 알아보기 앞서서 일본 니케이 개장 분위기 좀 짚어드리겠는데 오늘 1%가량 역시 니케이도 갭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조금 빠졌기 때문에 아직 니케이 기준 13,000선에는 가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가 다 좋은 것 같네요. 자, 이번엔 코스닥인데 코스닥의 상승폭이 더 커 보입니다. 500선 넘었네요. 이틀 동안 급등을 하게 되면서 단순히 500포인트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2.52%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490포인트, 오늘은 1.6% 정도 급등 출발을 하게 되면서 단숨에 500포인트도 회복을 했습니다. 1.6% 정도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지금 1.85% 정도 상승폭을 조금씩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만약에 오늘 500포인트를 회복하게 된다면 5일선 회복과 동시에 단기간 V자 반등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상당히 좀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라도 5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다시 한번 쌍바닥이나 이제 다중바닥에 대한 어떤 확인 유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500포인트를 회복을 하게 되면서 5일선까지 동반적으로 회복한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은 시장 대응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급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같은 경우에 기관이 좀 하루 쉬게 되면서 125 정도 매도를 했었지만은 외국인들이 248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제약 섹터를 매수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과연 어떤 실적 모멘텀인지 아니면은 테마성 움직임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외국인의 매수 상당히 좀 반갑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아침 출발 상황도 좀 보게 된다면은 오늘은 외국인 기관 두 주체가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개인은 오늘도 여전히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11억 그리고 기관이 3억 정도 매수 출발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 16억 정도 이제 매도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침 수급 쪽에서 특징적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게임 섹터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IT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T 부품주가 현재 3%에 가까운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특히나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트론, 아모텍, 플렉스컴, BH, 옵트론텍, MC넥사 같은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최근에 낙폭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 있다는 부분들도 좀 특징이 아닌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서울 반도체가 상당히 좀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3% 넘는 급등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3.2%의 급등 출발하고 있고요. 태용도 3.01%의 현재 급등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셀트리온, SK 브로드밴드, 메가스터디, 그리고 동서, OCI 머티리얼즈, CJ 오쇼핑, 네오이즈 게임 같은 종목들이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상당 GS 홈쇼핑만 지금 유일하게 현재 약보합권 0.2%에 출발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외환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개장하면서 코스피는 1,800과 코스닥은 500선을 보여줬는데 상승폭이 점점 커지면서 양시장 모두 2%대 안팎으로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개장 상황도 좀 알아볼 텐데요. IB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님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도 영향을 줄 테고 무엇보다 우리 오늘 아침에 5월 경상수지 사상 최대 규모라는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이 같은 재료가 우리 달러원 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3.45원 하락한 1151.05원에 장을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낙폭을 좀 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는 미국의 1분기 GDP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ECB의 지속적인 부양책 유지 전망에 따라서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달러당 1.3012달러에 움직이면서 전일 대비 0.0066달러 낮아졌습니다. 엔달러의 경우에는 97.76엔을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0.07엔 하락하였습니다. 간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존의 성장률 하강 위험이 여전하다고 밝히면서 경기 조절적 통화 정책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잠정치인 2.4%에서 1.8%로 하향 조정해 됨에 따라서 달러에 대해서 낙폭을 또
좀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까지 유지된 유로와 롱 포지션이 청산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약세로 결국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 연말까지 미국 양적 완화 축소 관련해서 그 유로 달러 같은 경우에는 1.25에서 1.75달러까지 전망치가 많이 하향 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유로화는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달러 환율이 1,150원대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5월 경상수지 흑자가 86억 달러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제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을 좀 더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초반 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좀 더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수급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일단 어제 달러화가 1,150원을 잠깐 하향 돌파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수출업체들의 레벨이 좀 더 낮다는 생각에 내고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1,150원을 하향 돌파할 경우에는 금일에도 하락 압력이 좀 더 완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간방 역외 NDF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0.5원 하락한 1,154원에 장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 압력이 오늘 장중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 환율 레인지는 1,148원에서 1,158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1,150원대 전후 달러원 보고 있네요.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님 분석으로 달러원 상황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기의 코스피.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좀 강하게 반등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7월인데요. 7월 더 강력한 추세적 상승을 위해 넘어야 할 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특별히 오늘 투자전략팀장님 모시고 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NH농협증권의 조성준 투자전략팀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7월인데 다행히 오늘 1,800 쪽으로 좀 코스피가 급반등 해주긴 합니다만은 전일까지만 해도 이 기존의 마디 지수는 다 깨고 전망치 하단도 다 깨니까 증권사들이 7월달 예상 밴드를 굉장히 낮춰 잡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NH농협증권 쪽에서는 7월 증시 전망 예상 밴드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네, 7월 코스피는 대략 1,750에서 1,900포인트의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대립하면서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지만 추가 하락보다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6월 코스피 하락폭이 과도해 펀더멘털적 측면에서 코스피가 저평가 국면에 진입해 시장의 악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6월 기준 코스피의 12개월 트레일링 PBR은 1.07배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이는 현재 코스피 수준이 지난해 유로존 재정 위기가 최악의 국면에 직면하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만약 더 극단적인 상황을 반영하더라도 지난 리만 사태 수준인 PBR 1배 수준을 감안하면 코스피 지수는 1,750포인트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유로존 재정 위기와 지난 미국의 리만 사태와 유사하게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냉정히 평가하면 현재 주가 수준은 과도한 저평가 국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7월에는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반등 치러서 1,900 정도까지만 보시는 거죠? 네. 예. 자,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던데 2%같이 안 돼서 시장에 충격을 줄 줄 알았지만 시장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는 어림도 없다. 내년 하반기까지 돈 푸는 건 계속돼야 된다. 이런 연준 총재의 발언도 있었는데 미국의 출구 전략 스케줄은 그러면 연준의 생각만큼 좀 빨라지지 않을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지난 6월 FOMC 회의에서 버냉키 연준 의장은 연내 양적 완화 축소 후 2014년부터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동반 폭락을 불러왔습니다. 비록 경제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미 투자자들은 일정 부분 양적 완화 축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미국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해서 글로벌 전반에 국채 금리가 동반 급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버냉키 연준 의장도 이러한 시장 우려를 완화시켜주기 위해 2015년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고요. 국채 금리 상승 속도도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됩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발표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1.8%로 낮아진 것도 양적 완화 우려를 완화시켜주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까지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1.8%에 그쳐 미국 경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보다 훨씬 약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연준이 양적 완화를 점차 연장해야 된다는 수신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적 완화 우려가 7월부터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변수가 사실은 최근에 좀 조용합니다만은 중국이기 때문에 일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7월 증시 전망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무엇보다 이 선거 이후에 뭔가 뭐 3년 내 뭐 얼마나 이제 GDP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거시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본 경제 살리기가 나올 것인가가 관심사인데요. 일본 국채금리도 좀 잡힐까요? 네, 우선은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아베 총리는 보다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과도한 부채 비율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한다면 이전에 진행됐던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한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채 금리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2012년 말 기준 일본 국채의 43%를 보유한 일본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크게 해칠 수가 있고, 이는 재차 은행의 대출을 억제하고 자산 매각 또는 대출 회수를 통해 내수 경기를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양적 완화가 오히려 일본 경제를 급격히 냉각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베노믹스 정책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고요. 이로 인해서 일본의 국채 금리 상승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얘기도 아마 7월 첫째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인해 많이 들릴 것 같은 7월인데요. 삼성전자가 오늘은 좀 급반등을 해줍니다만은 사실 삼성전자 이익마저도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목표 주가가 외국계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 사이에서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중국발 또 악재도 있어서 산업재 소재까지 이익이 더 깎이면 2분기 실적 시즌이 꽤 암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국내 기업들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3.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전분기 비로는 18.2%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장의 우려는 현재 실적 전망치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2013년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월보다는 0.5% 낮아졌고 연초 대비로는 6.8%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추세가 과거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삼성전자를 제외한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영업이익이 연초 대비로는 15.9% 하락해 가파른 하향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마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보유 비중은 크게 줄었지만 국내 기관들의 보유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서 2분기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경우 이번에는 외국인이 아닌 기관 매물 출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삼성전자 실적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소재나 산업재는 어떻습니까?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손대기 무섭다라고도 하던데요. 이 측면에서요. 네, 우선은 2분기 업종별 기업이익 수정 비율을 살펴보면 대부분 업종의 기업이익 수정 비율이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놓여 있는데 특히 건설, 조선, 운송 업종의 기업이익 수정 비율이 전월보다 하락하며 이익 하향 조정폭이 재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에너지와 화학 업종은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폭이 개선돼 추가적인 이익 하향 조정 강도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동차 부품과 금속 광물 업종의 기업이익 수정 비율은 각각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9% 하락에 그쳐 이익 하향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 에너지 화학 쪽은 추가적으로 이익이 더 깎이진 않을 것 같고 자동차 역시도 하향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된 것 같다라는 2분기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뭐 이달 들어서 한 11% 고점 대비 빠진 코스피가 올라오는 건 기술적 반등이다. 코스닥 역시 이제 기술적 반등을 오늘까지 하는 모습인데 향후 7월 달 추세적 상승을 하고 있을까가 관심입니다. 사실 1900까지밖에 안 보셨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이제 반등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 맞나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상 충분히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주식시장의 투자 전략을 보신다면 실적 개선 기대와 환율 상승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으로 우선은 슬림화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 있고요. 향후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경우에는 우선 보유 비중이 적은 시가총액 상위 업종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고 환율 기대감이 남아있는 IT 자동차 업종의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한데요. 특히 관심을 가지셔야 할 종목은 SK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만도, 현대차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환율 상승이 수혜가 되는 쪽의 교집합을 얘기해 주셨는데 전차 중에 5종목 선별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NH농협증권 조성준 투자전략팀장님의 조언 들어봤습니다. 7월 전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보통 개장하면서 한 1,000계약 정도는 선물해서 사줬던 외국인인데 전일엔 또 5,500계약 정도 선물을 팔면서 조금 우려를 사기도 했었는데 오늘 다시금 선물 쪽에 강한 매수 잡힘과 동시에 지금까지 보기 힘들었던 현물 매수가 같이 잡히고 있는 날입니다. 코스피는 아주 강하게 반등하면서 1,800을 뚫고 1,810까지 지금 뚫어 있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많이 오릅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아까 130만 원은 안 된다 하셨는데 네. 130만 4천 원이에요. 네, 일단은 안정권을 찾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계 매수세가 강하게 삼성전자로 유입되고 있고, 특징적인 그런 반등 모멘텀의 신호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장 마감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삼성전자 매수와 함께 현선물 동시 매수, 비차익가,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동시에 매수세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좀 반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일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가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그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눌림목 조정을 마무리하고 3만 원대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 특징적인 것은 LG 디스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낙폭이 과대했었는데 2분기도 실적이 괜찮고 3분기 경우에도 2분기 실적 대비 약 한 60%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낙폭 과대에 따른 그러한 그 실적 관련주들의 반등 모멘텀이 세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그럼 오늘 왜 오르는 겁니까? 역시 낙폭 과대 때문에 올라오는 걸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적정 현재 수준에 있어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은 130만 원이 갤럭시 S4에 대한 수익성 둔화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반도체 랜드가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로는 130만 원대 전후에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2분기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0조 원대만 밑돌지 않는다면은 펀더멘탈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쪽 중국 쪽에서 화웨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발빠르게 삼성전자, LG전자를 발빠르게 스마트폰 부분에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잠재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연말까지는 삼성전자의 수익성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앞서서 조성준 투자전략 팀장님께서도 7월 증시 전망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전차로 결론을 내주셨는데 최근에 또 가장 강한 것이 자동차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네. 현대차와 기아차 다들 많이 올라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 기아차 4월달, 5월달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월말, 월초면은 판매량이 발표가 되죠. 특히 다음 달이면 7월로 바뀌게 되는데 아무래도 판매 동향이 한 7월 한 3일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존에 상당히 좋았던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요. 최근에 특징적인 것은 한일 이화인 것 같습니다. 한일 이화가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 요인에는 러시아 지역을 제외한 현대기아차의 모든 현지 공장에 동반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도 미미했고요. 네.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한일유화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겠고 중소형 관련주에서는 현대 EP 관련주가 금일 의외로 강한 기술적 반등 국면이 전개되고 있죠. 현대 EP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관련 업체인데 최근에 연비 개선을 위해서 플라스틱 강한 소재를 자동차 부품으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증시에서 어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부품 관련주의 경우에도 다시 한번 반등 모멘텀이 강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금호중금이 한가에 들어갔고요. 우리금융과 우리투자증권이 급등하는 원인, 매각 때문이겠죠. 이 세 종목을 좀 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증권 섹터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매각 순서가 우리투자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증권업종부터 먼저 매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증권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매각 여부가 상당히 좀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하게 되면은 리딩 투자증권으로서 일단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참여하는 증권사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은행 쪽에서는 KB금융이라든가 IB투자증권, 그 다음에 그 농협에서도 일단은 그 증권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그 역할로 인해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투자증권이 강한 상승 흐름이 먼저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은행 섹터에서는 그 지방은행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방은행을 키워주기 위한 정부 노력이 현재 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경남은행이라든가 광주은행이 매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지방은행의 BS금융지주, 그 다음에 DGB금융지주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그 지방은행 쪽으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봐야겠고요. 중요한 것은 뭐 의류금융인데 매각이 내년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과계부채도 있고 중견그룹들의 구조조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부실 문제, 즉 그 재무 구조가 클리어된 그런 시점에서 어느 정도 우리금융의 가치가 좀 표면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쯤 본격적인 그 매각 과정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 우리금융 투자의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은 좀 모멘텀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전개될 것으로 가격 조정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금호정금은 지금 3거래 연속 하한가인데요. 네, 금호정금은 참 이게 어폐가 있는 게 그 우리 은행 부분에서 일단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그 우리금융지주가 재매각된다 보니까는 금호정금의 경우 다시 한번 재매각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실망 매물이 크게 그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차피 금호정금의 경우에는 재무구조가 클린화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실망 매물에 따른 가격 조정 이후 일단 뭐 펀더멘탈 측면에서 다시 한번 안정이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한가 잔량이 너무 많이 쌓이고 오늘 점 하한가로 이미 출발한 상황이어서요. 아마 쉽게 일단 주식을 또 던지시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818이고요. 코스닥은 2.4% 급등하면서 505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에는 오늘 누가 주도로 치고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IT, 특별히 스마트폰이 강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일단은 뭐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IT 섹터가 좀 강세를 보여야 큰 폭의 반등이 나온다는 경우는 좀 딱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좀 어렵다더니만.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그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판매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되게 되면 삼성전자 급락이 나왔을 당시에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빠지게 되면서 그렇게 동시에 스마트폰 부분도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제 시장이 반등을 줬는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올라오지 못했죠. 그리고 스마트폰 부분은 좀 조용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크게 반등을 주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올라온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부분주가 같이 올라온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충분히 힌트가 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쨌든 IT 섹터가 올라와야 된다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영향이 상당히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3%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스마트폰 부분주들이 5% 넘는 강세를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든지 그리고 게임 쪽에 집중을 했다가 오늘 아침 쪽에서는 상당히 IT 부품주, 특히나 스마트폰 부품주 쪽으로 상당히 강하게 매수가 집계가 되고 있는 게 특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부품주도 그렇고 이제 계속 좀 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반등을 주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30만 9천 원 정도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135만 원 정도 가격까지는 어떤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전에 그 155만 원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먼저 누가 보더라도 스마트폰의 우려감들이 제기가 되면서 하락을 했었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에 와서 양적 완화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이 됐던 구간은 135만 원에서 125만 원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가 스마트폰보다 양적 완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의 해소로 인한 어떤 외국인 현물 매수가 들어온다 좀 볼 때 제가 보기에는 135만 원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135만 원까지 올라갔을 당시에 추가적으로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스마트폰 부품주도 마찬가지로 올라올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 여기서 삼성전자가 꺾이게 된다면은 스마트폰 부품주도 마찬가지 현상이 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7월 초에 예정된 그 다음 주죠. 다음 주 예정이 돼 있는 잠정치 실적 발표에서 어쨌든 시장 예상치인 10조를 무조건 기록을 해야지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10조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그리고 시장이 생각했던 만큼의 어떤 염려가 반영이 되지 않는 만큼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삼성전자의 우려감은 제기가 되게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먼저 한 135만 원까지 반등치를 좀 보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치 이 부분도 좀 2차적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어떤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그때 가서 좀 결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일에 좀 많이 급등했었고 아까도 언급하셨는데 게임주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 또 뭐 게임빌이 삼성전자의 밴더로 얘기가 되면서 상한가 놀랍게도 갔었었는데. 저도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예, 아침에 그렇게 힘들었던 종목이 아주 예. 가뿐하게 올라왔죠. 오늘장 한마디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게임주가 상당히 많이 뛰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성하고 엮이면 다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 아침 쪽에 옴니텔이라는 그 회사도 삼성전자의 LTE 관련해서 DMB 앱을 런칭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돼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한가네요. 삼성전자가 좀 상당히 강력한 좀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게임빌도 마찬가지로 협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라는 자체만으로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매출의 어떤 수요처로서 강력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이 1억 개를 팔지 못하더라도 뭐 시장 예상치 6천만 대 정도 팔더라도 이 6천만 대를 통한 그 수요자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가수요자는 즉 돌려서 얘기해보자면 가매출로 집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확실한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거기에 조금 제가 볼 때 연장성산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 게임주 같은 경우는 기간에 매도 폭탄을 맞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매도 상당히 좀 강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어떤 모멘텀 그리고 기술적인 모멘텀 두 가지가 좀 합산이 되다 보니까 조금 강력하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한 게임빌과 함께 동반에 한 1% 정도 오르는 컴투스의 경우에는 오늘 아침 개장하기 전에 증권사에서 뭐 2분기 실적 안 좋을 거다. 이제 원래 나왔던 얘기지만 계속 리포트 안 좋게 되더라고요. 네. 컴투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냐면 컴투스가 1차적으로 작년에 국내에서 모바일 게임에서 그 시장을 선점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부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작년 10월달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1차적으로 일본 라인을 통해서 게임 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실패로 돌아오게 되면서 실적에 먼저 악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면서 추가적 이제는 그 해외 쪽뿐만 아니라 좀 더 길게 보자면은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지연되고 있죠. 신작의 어떤 그 경쟁이 상당히 심각한 걸 알고 있는데 이 경쟁이 심각한 구도 속에서 신작까지 나오지 않게 되다 보니까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모바일 게임 시장이 블루오션이 아니고 레드오션이라는 겁니다. 이 레드오션 속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켜 나가고 신작이 계속 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같은 경우에 뭐 어제 5일선 회복한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이 된다면은 다른 게임주보다는 조금은 반등폭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게임빌, 컴투스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위메이드라든지 웹젠과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NC소프트, 이 부분까지 연관성을 가지게 되면서 NC소프트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최근에 어떻게 오르냐, 요걸 좀 참고하신다면은 컴투스로 좀 대응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특징주 보고요. 이제 전일 수급 특징주를 통해 오늘장 조언까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거래소에 외국인들이 전일 어떤 매매를 했는지 한번 보면요. 2천억 정도 이상 매도가 나왔었는데 역시 전일까지도 매도 1위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126만 원대까지 갔었죠. 장중에 4%나 밀렸었고요. 가장 많이 산 종목 역시 차거나 하이닉스거나인데 어젠 또 하이닉스를 현대차보다 더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서 모비스는 팔았고 또 KT도 조금 정리했네요. 네, 이번엔 기관 매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매매를 했었던 기관인데 파는 종목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 기관도 전일 삼성전자를 같이 팔았었다라는 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고 외국인은 KT를 그리고 기관은 5번째로 SKT를 팔았는데 오늘 통신주는 일단 올라옵니다. 샀던 종목은요. 코덱스 200 그 다음에 모비스와 기아차, LG화학과 대림산업 순이었네요. 일단 전차가 어떤 식으로든 많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국인들의 경우 뭐 IT, 자동차 계속해서 뭐 실적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죠. 현대차에 대한 매수세가 다시 강화되고 있고요. 대우인터내셔널은 그 미얀마 가스 상업
생산 개시 이로 인한 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기도 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즉 그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군들의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그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참 의외입니다. 매수세가 뭐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 차트상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기아차, LG화학, 대림산업 대부분 1분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2분기까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한 그런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 기관들의 경우 실적 관련주로 매수세가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전일 수급 특징주 한번 봤는데 이명식 전문가님께 한마디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전일 이미 사실 뭐 대우인터도 자체적인 재료로 올라왔었지만 두산중공업, 오늘 또 일부 화학주, 낙폭과대 쪽도 뭐 전차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네. 조용히 꽤 많이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그 뭐라 그럴까, 실적이 안 좋을 걸 대비하고 언더슈팅이 그 들어간 종목군들이 대부분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고, 뭐 한중 FTA 체결할 경우 좀 뭐 부진했던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 아우러지면서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최근에 한 달 가까이 낙폭이 심화됐기 때문에 업종 섹터별 그 불문하고 기술적 반등이 현재 1차적으로 강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뭐 2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적 주간에 그런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낙폭과대주로 아주 짧게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겠다라는 얘기. 네. 예. 이번에는 이제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 보겠습니다. 전일에요. 외국인들이 한 260억 정도 그래도 샀던 날이죠.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램시마 관련해서 셀트리온은 이미 이전 고점을 약간 뛰어넘으려는 그런 모습이고요. YG엔터와 역시 상한가 간 게임빌도 외국인이 샀고 CGN도 조금 보입니다. 하지만 LED 관련해서 루멘스를 여전히 팔았고요. 서울반도체도 역시 정리했습니다. KH마텍도 오늘 올라오지만 일단 어제 외국인들의 매물을 받았고요. 자, 이번에 기관의 매매 종목 코스닥 기준 한번 뽑아보니 전에 또 100억대 팔았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의 기관 좀 매수 의지가 조금 떨어지는 듯 보이는데요. 산 종목은 그래도 오른편에 보이는 종목들이고요. 조이맥스도 샀고요. 판 가장 많은 종목이 역시 LED 대장인 서울반도체였습니다. 게임빌도 어제 기관은 사지 않았네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 아무래도 그 동반 매도 쪽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반도체가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맞아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게 너무 우려하시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LED, 그러니까 서울 반도체 루멘스가 시장이 꺾일 때 가장 늦게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온 속도도 가장 늦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서울 반도체가 계속해서 뭐 그 우려가 되게 된다면 오늘 쪽도 매도가 나와야 정상인데 오늘 쪽에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늦게 빠졌기 때문에 늦게 올라온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은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특징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셀트리온이 특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그 시간 나왔을 때 셀트리온 분명히 외국인 매도 상이 올라가 있는데 오늘 반대로 매수 상이 올라가 있네요. 외국인들이 매매도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11연속 매도를 하다가 갑자기 대량 매수를 한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궁금증도 한번 의문점도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럼 오늘장 한마디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자면은 일단은 코스닥의 어떤 하방 경기성 그리고 이제부터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시장은 좀 예상보다 빨리 올라가 버리네요. 어제 제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 말씀을 드릴 때 한 번 정도 더 출렁이 되면 매수할 구간이다 말씀드렸는데 제 예상이 빗나가게 되면서 일주일 연속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50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좀 더 추가 반등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리하게 스마트폰 따라가지 마시고 순환매적으로 현재 기관들의 매매 동향이 지금 순환매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반대쪽 쪽이나 이제 LCD 쪽 그리고 LED 쪽도 2차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고 500포인트 돌파 여부, 500포인트 돌파 여부를 한번 체크하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장이 겁먹을 구간은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이란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혹시 높아심에서 말인데 스마트폰 부품주를 오늘 정리할 날은 아니죠? 네, 아까 전에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조금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135만 원에서 장을 받게 되고 꺾이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엔 스마트폰도 좀 꺾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가지고 계시고요. 삼성전자 조금 동반한 어떤 매매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4% 가까이 오릅니다. 삼성전자에 의한 삼성전자를 위한 장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삼성전자 관련해서 오늘 엮이면 다 상승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명식 전문가님, 정태근 팀장님의 분석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네, 저희 주식승천 AS센터에서는요.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이 서울경제 간판방송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점검하고요. 전일 관심주와 공약주 AS 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봅니다. 자, 먼저 전일에는 정대희 멘토와 최명석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습니다. 먼저 최명석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자, 최명석 멘토의 포트입니다. 셀트리온 최근 램심화와 관련된 상승 흐름이 좋은데요. 수익률이 4%, 비중은 40% 정도 챙겨가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정대희 멘토의 포트입니다. 삼성 SDI와 SL 두 종목 담겨 있는데요. 삼성 SDI가 마이너스 1%, SL이 좀 많이 밀립니다. 마이너스 7%대의 수익률입니다. 이 두 종목 모두 비중은 10%네요. 자, 이어서 각 멘토들의 관심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최명석 멘토의 신규 관심주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매수가는 3450원,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8,000원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신규 관심주입니다. 현대차. 최근 자동차 쪽 흐름이 좋습니다. 해외 판매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현대차는 3년 연속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중은 30% 정도 챙겨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20만 8천원, 목표가는 22만 5천원, 손절가는 19만 5천원입니다. 자, 먼저 한국항공우주 현재가 흐름부터 짚어봅니다. 현재 0.33% 빨간불 켜고 있네요. 3만 550원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현대차 흐름도 짚어봅니다. 자, 현대차 오늘도 상승입니다. 이 3%대 강세 흐름, 현재 21만 4,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자, 이어서 정대희 멘토의 신규 관심주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첫 번째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LED 조명 시장 개화에 따른 최대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가격 살펴보면요. 매수가는 시가와 종가 5%대에서 매수하자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2천 원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제시한 신규 관심주입니다. 이 원익 IPS입니다. 하반기부터 중국 반도체 신공장 사용 장비에 대한 발주 전망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시가와 종가 5%,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6,150원입니다. 이어서 앞서 살펴본 두 종목 현재가 흐름 체크해봅니다. 먼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오늘 3%대의 강세 흐름입니다. 36,950원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원익 IPS 현재가 흐름도 체크해봅니다. 자, 역시나 빨간불입니다. 5%에 가까운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7,260원에 거래 중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정대희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이 앞서 살펴본 두 종목, 이 신규 관심주에 대한 대응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주식승천 열심히 멘토 정대희입니다. 네, 앞서 살펴주신 신규 종목 두 종목에 대한 AS와 함께 향후 대응 전략 살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이 시즌인데요. 두 종목 다 그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을 동반한 주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업종 자체가 IT, 가는 놈이 간다고 1분기 때 좋았던 전기전자 IT 쪽에 가장 핵심이 되는 반도체 장비, 그리고 또한 LED 업종입니다.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LED 그 조명 사업의 가장 산업 자체의 가장 상단에 있는 즉 소재 업체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지금 반도체 쪽의 모든 공정 장비라든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즉 실적이 수반될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응 전략은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초가에서 시초가 5% 그리고 종가 5% 이렇게 매수하시고 목표 주가가 올 때까지는 무조건 홀딩하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도래하고 있는 만큼 두 종목 모두 실적이 향후 좋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수익률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한 4일 전, 5일 전, 5거래일 전, 정확히는 거래일로 해야 되겠죠.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개파락하면서 뚝 떨어졌었는데 그 정도 주가는 현재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 1820, 코스닥은 507선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볼 텐데요. IM투자증권으로 가서 김동섭 이사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빌 그로스가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는 마땅히 언젠가는 중단돼야 되겠지만 이 시사 발언 자체는 너무 성급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밤에 미국의 GDP 보니까 진짜 미국 경제 회복은 좀 멀었다는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빌 그로스가 계속해서 양적 완화 축소를 해야 된다. 양적 완화는 독이다. 계속 그러다가 갑자기 양적 완화 할 것 같으니까 마음을 좀 바꿨거든요. 네네네. 차라리 그러면은 처음부터 얘기는 하지 말지. 언론적으로 그 분위기 형성시켜 놓고 이제 와서 이제 딴 행동과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른 거 아니죠. 지금 연준이 제시했던 7%의 실업률이 연말까지는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주택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MBA 그 모기지 신청 건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뭔가가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그 양적 완화에 대해서 지금은 좀 이르다라는 것을 아마 빌 그로스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금리가 급등하고 그렇게 되면 채권 매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감안돼서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오히려 그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벤 버냉키 기장이 경제 지표가 좋아지지 않았을 경우에 몇 달 뒤에 우리가 미안하다, 잘못 생각했다, 오판했다 이런 말 하면은 이게 더 문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표가 좋아지면은 출구 전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기에 자신감이 이제 됐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출구 전략 안 하고 그냥 계속 끌고 가면 되는데 여기서 먼저 그 출구 전략을 어설프게 해버리게 되면 이제 주가가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 재미난 것은 지금 미국의 이상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연준에는 비둘기파하고 매파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비둘기는 양적 완화 신봉론자들이고요. 네. 매파는 그 양적 완화 반대론자들입니다. 긴축론자들이죠. 근데 매파 중에 아주 최드고 매파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프리 레커 연준 총재라고 리치몬드 연은 총재인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는지 양적 완화는 너무 이르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양적 완화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제가 앞으로 저성장 국면이 3년 정도는 더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양적 완화 조기 축소로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갑자기 그 뷰를 바꿔버렸습니다. 특히 어저께 GDP 성장률 1.8%가 나오면서 그 자기가 예상했던 수준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내년도에도 2%대 초반 간신히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양적 완화 옹호론 발언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빌 그로스가 이번에는 좀 맞추나 싶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이제 시장에 어떤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좀 심하게 얘기해서 버냉키를 포함한 연준의 경기 전망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GDP 확정치가 2%가 안 됐잖아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2.4%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0.6%가 정도 차이가 나버리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0.6%를 끌어올리려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금리나 0.25를 하면서 시장 영향을 0.3에서 0.2 정도를 바라봤거든요. 그럼 금리로 본다면 0.75를 더 내려야 되니까 이 양적 완화가 축소가 한다는 것은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GDP가 알려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연말 전엔 종료는 거의 어려울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 3개월 사이에 0.6 이상을 극복할 수 있겠냐라고 본다 그러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판단한다면 아마도 시장에는 양적 완화 지속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삼성전자가 오늘 4%가량 오르면서 시장의 한 절반 정도 2% 반등을 주는 날인데 코스닥도 같이 올라오고요. 삼성전자가 좀 조용하고 나머지 종목이 오르길 그렇게 해서 시장에 가길 기대했던 이사님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실지 또 어떤 조언 주실지 끝으로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내려오게 되면 주가가 같이 빨리 내려와요. 그래서 네. 일시적으로 삼성전자가 반등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도 같이 반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반등을 한번 심각하게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36포인트 오르니까 이거 단기 반등으로 물량을 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요. 주의 깊게 보면 선물 아직 외국인 환매를 많이 안 했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 현물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오늘도 프로그램 매도는 18억이 나오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지금 지수 별로 안 오르는 거다. 결국 선물에서 베이시스를 더 넓혀주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땡겨준다면 향후 주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시장상으로 봤을 때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공포를 사라고 말씀드렸죠. 공포를 사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은 바닥에서 출발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 선물 환매수 가능성 감안했을 때 지금 좀 마음고생 했었더라도 반등 시 비중 축소 말자라는 의견으로 이해해봤습니다. 김동섭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1820이고요. 코스닥도 500선 훌쩍 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 정도 급반등하는 아침인데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